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은 1년 7개월 만에 밤사이에 또 1만 7천 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금 8%대 급등 랠리를 보이며 또 2만 달러 선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역대 최장인 12일 연속 하락세에 종지부를 좀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다시금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를 전환함을 기대를 하면서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또 도미넌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현금화 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좀 테더로 현금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20K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주말 사이에 뚫어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제 어제부터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지금 보니까 20K 부분이 다시 뚫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K 부분이 이제는 강력한 좀 지지선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성급히 매매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매매를 좀 하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테더로의 도미넌스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0K가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깨지면서 조금은 위험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아마 주말에 이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시장 보시면서 와, 정말 이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나 많은 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저녁에 갑자기 다시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일단 비트코인의 역사를 좀 길게 봤을 때 지금이 약 한 반감기 한 570일 정도 전입니다. 매번 이제 반감기 한 570일에서 이제 550일, 600일 이 사이 전후로는 비트코인이 항상 최저점을 찍어 주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이 정말 힘든 구간이면서 가장 거의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 너무 힘들다고 손절 그리고 매매 아니면 손절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뭐 물타기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진짜 병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의미 없는 이제 손절이라든지 의미 없는 추격 매수 아니면 의미 없는 단타 스캘핑 진행 이런 거보다는 조금 시장 관망하시고 좀 안정되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 지수의 흐름을 좀 가져갈 때 그때쯤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시장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뭐 디파이 스테이킹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따가 제가 2부에서 강의 알려드리는 정말 쉬운 지표 MACD 보고 이걸 참조해서 어떻게 매매 진행하면 좋을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격 매수나 뭐 손절 이런 거는 하지 마시는 매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오늘 코인 소식 저희가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저와 함께 같이 화면 보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 업계 2위인 USDC의 발행사 서클 유로담보 스테이블 코인 유로코인이 6월 30일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죠. CFTC 위원이 CFTC가 암호화폐 규제 권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삼양애니에서 더 샌드박스와 메타버스 파트너십 체결되었는데요. 삼양식품랜드를 메타버스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전원 회의에서 암호화폐 결제 통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지금 시장에서 바로 스테이킹과 디파이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해 주실 전문가님.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시장에서 스테이킹과 좀 디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손 놓고 새로운 시드를 투입해서 물을 탈 시드도 없는 마당에 코인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지금 내 코인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뭐 디파이 플랫폼에서 코인 개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찾아보고 나서 코인 개수도 늘리면서 추후에 반등 오는 거 이제 기다렸다가 어떻게 뭐 평단가에서 정리를 하든지 추후에 뭐 이익을 보든지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시장은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스테이킹과 디파이 이제 플랫폼도 잘 활용하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상승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상승장에서는 계속 뭐 단타를 치던가 중장기 뭐 종목을 잘 잡아놓고 추후에 수익을 계속 날 수 있는 장이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물리게 된다면 추후에 뭐 물탈 자금이 없으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스테이킹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이킹 일단 먼저 스테이킹 설명이 앞서서 먼저 POW랑 POS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W가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채굴입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를 사서 이제 채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연산식을 품어서 그 코인이 내 지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개념이다 다 알고 계실 테고 POS는 지분 증명 방식이죠. POS는 스테이킹 코인에 대한 이제 코인을 예치를 맡겨서 그거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 이제 그게 이제 스테이킹이고 스테이킹이랑 디파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둘 다 이자를 받는 건 맞아요. 코인을 예치해두고 이자를 받는 건 맞지만 스테이킹은 이제 내 코인을 거의 스테이킹 맡김으로써 블록에 대한 검증으로 이제 받는 보상이 이제 스테이킹이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좀 묶어놓고 락업의 대가로 이제 이자를 받는다. 흔히 말하는 은행이 뭐 적금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을 맡겨서 코인을 이자로 받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디파이도 이제 이자 농사라고 불립니다. 한국말로 이자 농사라고 하는데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이제 DEX나 코인 대출 플랫폼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이제 제공한 대가로 코인을 받는다. 좀 이게 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 그냥 뭐 코인 스테이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에 이제 검증에 대한 코인을 이자를 받는다면 디파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코인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파이랑 스테이킹 이제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이제 디파이가 스테이킹보다 평균 이자율이 조금 높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코인을 이제 디파이 플랫폼에서 대출도 이제 가능합니다. 내 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그 담보로 이제 인해서 다른 코인을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내가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더리움으로 지금 물렸는데 이더리움을 받고 싶어. 근데 손실 보고 팔고 이더리움 사기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코인을 맡겨놓고 예치를 해놓고 그에 대한 다른 코인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리고 수수료는 들지만 그렇게 뭐 방법도 있고 예치하는 코인의 종류마다 이자율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디파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코인 가격이 좀 내려가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개수가 뭐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진 코인 개수를 맡겨놓고, 이걸 맡긴 코인의 값어치만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내가 또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5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됐어요. 이더리움이 150만 원 됐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더리움이 1000만 원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더리움을 맡기고 일단은 100만 원어치의 이제 다른 이제 코인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운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만약에 100만 원에서 이더리움이 200만 원 올라가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100만 원에서 만약에 50만 원으로 코인이 내려가 버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출을 빌린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아시죠? 3LO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셀시우스처럼 이제 연쇄적으로 좀 도산을 하게 되는 이런 국면에 처합니다. 기존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내가 맡긴 자산의 가치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부동산을 들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담보대출을 한 8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약 80%는 은행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2억은 내 거고 요런 이제 시스템인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 아파트를 청산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10억짜리 아파트 내가 뭐 2억 냈고 나머지 8억이 은행 거다.
된다라고 하는데 이 10억짜리가 5억짜리가 돼요. 이랬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 은행 투자한 거 망했네라고 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지금 셀시우스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디파이랑 스테이킹 관련해가지고 유일 전문가가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업비트에서 업비트 2.0 이더리 2.0 업비트 스테이킹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금 노출을 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조금 알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예치를 한다. 기존에는 멀지 업데이트나 이제 2.0이 6월 말로 이제 좀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년 정도 예치를 하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예치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연기돼가고 있고 난이도 업그레이드 관련 일정도 9월, 10월로 계속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예치하시는 분들 이자를 받아가고 있지만 예치한 스테이킹, 내 이더리움 빼지 못하고 이 이더리움의 가치가 조금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킹 하실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디파이에 맡긴다라고 한다면 맡긴 금액만큼 다른 거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지만 스테이킹은 내가 맡기게 되면 이자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예요. 디파이라는 것 자체가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된 금융입니다. 모든 이제 계약을 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기존에 내가 대출을 받는다.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사거나 하는데 대출을 받고 싶으면은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앱을 통하거나 어떠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진행하고 제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의 이제 신용 등급 이런 것들도 다 조회를 하고 굉장히 대출 조건이 까다롭죠. 근데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절차를 많이 없애고 간소화시켜서 중간에 이제 불필요한 이제 중간 매개체를 다 없애서 좀 수수료를 저렴하게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한 이제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이랑 디파이 같은 경우는 조금 섹터가 살짝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파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앞서서 셀시우스 예시 들어드리면서 가격 하락이 했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디파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높은 이자율입니다. 지금 이제 은행 가서 시중 금리 내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 적금이 12%대가 상품이 특약입니다. 특약으로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메이저 4대 금융권이죠. 4대 금융사 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금 3% 4%대 정말 높아봤자 6%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 20% 30%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조금 약속을 합니다. 애초에 이거를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 금융권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니까 어디 은행에서 적금 예금 상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인데 20%를 주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약속을 한다. 투자 수익률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안 되는 거고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행위가 지금 디파이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최근에 이제 청산, 셀시우스라든지 이제 3에로 캐피탈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이 디파이 섹터에 같이 조금 연동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디파이 섹터가 조금 옥석 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일 전문가님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맞습니다.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주는 디파이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주의 깊게 잘 보시고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스테이킹 이제 좀 하는 곳이나 이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이킹과 이제 이자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이제 디파이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얼마 없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4대 거래소에서 하긴 하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2.0밖에 없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2.0밖에 없고 빗썸 코인원 이제 코빗에서 하는 스테이킹 코인을 보면 빗썸에서는 좀 7개 정도 있다. 근데 예를 들어 오브스, 타키온 프로토콜, 크로노스, IOST, 아이콘 이렇게 있고 코빗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좀 많은 코인들이 있어요. 바이낸스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코인들, 스테이킹 코인과 디파이 스테이킹 해갖고 굉장히 많은 코인들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이자가 좀 높은 것도 있어요. 이 기간을 설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다른 이자를 보상으로 받으면 되는데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껄끄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아무래도 지금 트래블 적용 때문에 하루에 이제 100만 원밖에
이제 이체를 못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도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어 지원이 이제 끊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랬을 때 그런 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오시면은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파이 플랫폼에서도 이제 코인 아까 말씀드렸죠.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디파이 플랫폼의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이 컴파운드랑 이제 에이브의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이제 다 거래소가 아니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지갑이 있어야 돼요. 개인 지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메타마스크가 이제 대표적이죠. 메타마스크에 이제 코인을 옮겨서 그 코인을 연동시켜서 거의 플랫폼 안에서 작동시키나,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전에 루나도 그랬죠. 루나도 이제 앵커 프로토콜에 이제 가기 전에 테라스테이션이나 메타마스크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거의 연동시켜서 예치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된다. 여기서 아까 주의할 점, 아까 코인 트레이너님이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 된다면 굉장히 좀 이상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코인을 맡겨놓고 코인 개수는 그대로 돌아오지만 그 코인이 하락할 경우 그 가격 대비해서 이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100개를 맡겼을 때 100개는 돌아오지만 코인 100개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거에 대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장 속에서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기간 내가 며칠 동안의 기간 동안 락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손절을 치고 싶어도 계속 이제 기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손절 칠 수 없다. 그런 거에 좀 유의하셔야겠고, 두 번째로 스테이킹은 이제 모방한 좀 사기 수법이 굉장히 좀 많아요. 굉장히 뭐 이상한 플랫폼 만들어서 우리는 고수익 뭐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 코인 뭐 하겠다 하면서 코인 처음에는 뭐 100개를 맡기면 뭐 200개를 주겠다,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코인은 뭐 5,000개 맡기면 10,000개를 주겠다 하는데 나중에 그냥 코인을 먹고 나르는 그런 사건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나 뭐 지인 추천 보너스를 준다든지 뭐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 하시는 것들은 좀 더 의심을 하면서 주의 깊게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도 좀 주의할 점이 많은데, 아무래도 스테이킹 같은 경우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뭐 스테이킹, 디파이 난이도 섹터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단순히 뭐 이걸 예치를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클레이튼 아마 많은 분들이 예치해 보시고 지금 뭐 손실 보신 분들도 많고 하실 텐데, 일단은 파생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은 그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존 뭐 내가 증권사에도 파생 상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터진 거 ELD 이런 상품들, 독일 이제 채권형 펀드 같은 거, 주식형 펀드, 옵션 선물 옵션에 들어간 이런 상품들 이제 어떤 은행에서 시중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을 때 이 파생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이 수익률 자체만 보고, 이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수익률을 주는 건 달콤하지만 그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를 항상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파생 상품 섹터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디파이 시장에서 정말 내가 그냥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 이제 예금, 만약에 은행에 부도가 나요. 은행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도 예금자 보험공사에서 이제 예치를 5천만 원까지 다 해줍니다.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5천만 원까지 인당 한 계좌당 5천만 원까지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런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는데, 근데 디파이 시장 망해버린다. 우리 최근에 뭐 테라 루나 했을 때 중간에 뭐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디파이 스테이킹 예치를 할 때는 그 예치 플랫폼이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 그게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이제 예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이제 뭐 예치 중에서 디파이 섹터 중에서 에이브 뭐 이런 정말 괜찮은 그런 곳도 있지만 안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데 안 괜찮은 것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또 위믹스 3.0을 공개하면서 디파이 예치 그리고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 20%를 주겠다. 근데 20%에 대해서 20%를 어떤 수익 모델로 내가 20%를 창출해서 주겠다라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예치를 만약에 1년 동안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 만약에 나간다, 1년의 기간을 다 안 채우고 나가면은 그 사람이 맡긴 예치 규모의 5%를 우리 위믹스 달러가 차감을 하고 돌려주고, 그 차감
차감된 그 수익으로 우리가 위믹스 달러 새로 오시는 분한테는 2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상품 구조가 딱 듣기만 해도 5% 뗐는데 어떻게 20%를 돌려줍니까? 새롭게 들어온 사람의 자금으로 이제 메꿔주는 거나 아니면 확실한 수익 모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런 걸로 뭐 배당을 해주겠다 이런 게 정말 필요한데 사실상 이 구조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디파이 섹터들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뭐 NFT 투자할 때 NFT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디파이 시장 또한 낮지 않습니다. 정말 잘 예치해 보셔야 되고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게 리스크 처음에 요만합니다. 요만한 게 나중에 터지면 이만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정말 처음에는 이제 뭐 빗방울 한 개씩 한두 개씩 뭐 차에 물이 샌다 집에 물이 샌다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 이제 물이 차오를지 모르는 그런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 금융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코인 섹터 가상화폐 시장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3배 정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났을 때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뢰를 깬 이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장세가 사실상 지금 뭐 제가 디파이에 대해서 막 이럭저럭 막 얘기를 했지만 뭐 주식 코인 그리고 부동산 지금 다 어느 정도 유동성 축소에 있어서 눌려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해법으로 스테이킹을 내가 좀 맡겨서 2.0 어차피 이더리움 가격 올라갑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 이제 좀 맡겨놔가지고 이자까지 받아먹는 거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 조금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개수 자체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스테이킹은 조금 안전하게 난이도가 좀 낮지만 앞서 말씀드린 디파이 섹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 플랫폼이 과연 재무적으로 안전한지를 좀 체크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스테이킹의 장단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유일님께서 추가로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테이킹 뭐 간단하게 일단 마지막에 정리하자면 좀 장단점에 대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테이킹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은행 같은 경우는 적금 뭐 1년 만기 적금 되면 1년을 채워야 그 돈을 이자를 주지만 코인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뭐 30일짜리 뭐 60일, 90일, 120일 다양하게 있고 유연하게 뭐 하루 이틀 해서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도 물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이 묶여서 하락한 중에 중간에 손절을 치고 싶은데 묶여서 기간이 묶여서 빼지 못하고 그 하락을 다 맞아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떤 사람이 스테이킹을 쓰는 게 용이할까 이제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수법이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기 좋으시고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왜 이제 스테이킹이 좀 메리트 있게 다가오냐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시장이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폭락장이 왔어요.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하는 엄청난 폭락장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매매를 정말 잘 못해서 물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장 거시적인 악재도 뭐 있겠지만 이 시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강제로 다 단타로 들어갔지만 중장기로 넘어서 이제는 장기 투자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 이제 관점에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코인 개수를 늘려서 추후에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는 굳이 뭐 스테이킹 디파이 플랫폼 불편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장기 투자할 뭐 종목이 있다. 지금 많이 이제 코인들이 저평가돼 있고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좀 메이저급 코인 좀 이자율이 높은 이상한 코인들 말고 좀 메이저급 코인들 위주로 잘 중장기 종목 분할 매수 잘 들어가셔서 코인을 잘 담으셔서 좀 디파이나 이제 스테이킹에 좀 잘 맡겨서 추후에 나중에 큰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을 좀 보시는 방법이 좋겠다. 앞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아봐야겠고 이자율이 좀 엄청 높거나 뭐 원금 보장 이런 말들이 있는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아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지금 시장 포기하고 그냥 손 놓고 있다면은 아무런 결과도 전혀 얻을 수 없고 이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잘 진행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유일 전문가님이 이제 스테이킹, 디파이 장점, 단점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그럼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으면 일단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상승장 때 상승장이라고 해도 내가 가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도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승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굴린다고 해볼게요. 내가 1억을 굴리는데 상승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1억을 10종목으로 쪼개라 해서 10종목을 다 단타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승장이라고 해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비중 부분 뭐 20%, 30% 정도 내가 이제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겠다. 우리가 뭐 주식을 할 때도 뭐 삼성전자 이런 주식 뭐 담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대형 주고 하니까 이런 대형주들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20%, 30% 정도는 내가 장기 투자로 들고 갈 거 떨어지네 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오히려 좀 더 주워야겠다.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관리가 된다면은 이런 장투로 가져가는 이런 코인들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담는 거 그냥 내가 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가 상승분도 노리는 건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5% 정도, 연 5% 정도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스테이킹 했을 때 이자율 나오거든요. 5%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1년에 5% 수익률 내기 쉽지 않아요. 시중은행 가도 5%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스테이킹 맡기고 거기에 이제 코인 가격 상승 그리고 플러스 이제 5% 이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상승 장대는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만 잘 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디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운용 스테이킹은 디파이를 어디다 예치를 해요. 예치를 하고 이자 농사를 짓습니다. 가격 상승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예치한 만큼 뭐 담보의 한 70% 정도 내가 받아가지고 또 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게 디파이를 예치하고 내가 그 담보 받은 걸로 내가 운용을 할 때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의 B2입니다. 예, B2고 B2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B2 제가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자 항상 여유 자금에서만 내가 만약에 1억 중에 뭐 한 3천억, 3천만 원 뭐 예치를 했다. 근데 그걸로 또 받아가지고 뭐 단타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내 포트폴리오는 그 3천만 원 장투가 아니에요. 그 3천만 원에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단기 투자로 다 들어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는 20%, 30%는 이제 장투로 예치를 해놨으니까 그냥 장기 투자 내 포트폴리오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이 30% 자체도 이제 다 단타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하락장 때 또 대응이 안 돼 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투자 전략들 지금 우선은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57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길게는 1년, 뭐 짧게는 뭐 3개월, 6개월 아마 지금 반등 주면은 지금 반등폭 봤을 때 한 43K까지는 무난하게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 구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무빙이나 뭐 비트코인의 동향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선물 시장에 의해서 현물 시장이 조금 쫓아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고 굉장히 지금 뭐 신뢰도도 많이 하락하고 공포에 얼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만 다음번 상승장 때 내가 어느 정도 물린 종목 탈출하고 내 시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장기 투자로 포트폴리오 잘 짜서 일정 부분은 이런 스테이킹이나 이런 디파이 시스템 잘 예치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걸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에서 또 스테이킹과 디파이가 좋은 선택일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전문가님 모두 또 유일 전문가님께서는 신뢰할 만한 플랫폼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 코인트레이너님께서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텐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주말과 또 오늘까지 해서 급등락을 계속해서 시장이 반복을 했는데요. 또 이래서 오늘 또 비트 동향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또 유일 전문가님께서 비트 동향 잠깐 살펴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K가 최근에 굉장히 좀 허무하게 깨졌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차트가 이제 20K 부분이 제가 계속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다. 여기는 정말 뚫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뚫리는 건 상상도 하기 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보기 좋게 그냥 시원하게 이제 주말에 그냥 뚫려버렸습니다. 뚫렸다가 지금 다시 안착해 있는 상태이긴 해요. 사실 지금 안착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다시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약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 주봉상 모양이나 일봉상 모양을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모양이긴 해요. 여기 이제 지지를 잘 받다가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이제 캔들이 생성돼도 이상하지 않은데
일봉에서도 그래요. 일봉에서도 충분히 지금 캔들 인봉 나오고 하락하는 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밑꼬리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럼 여기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서 지지라인 위로 올려서 지지받고 여기서 충분히 올려도 되는데 제가 한시한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네 반등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도 굉장히 여기 이제 밑에서부터 좀 많이 올렸거든요. 비트코인이 또 네, 약 저점 대비 16% 가량 올랐었다가 지금 좀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상태인데 충분히 지금 비트코인 동향으로 봤을 때는 다시 빠질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횡보 라인 있잖아요. 횡보 라인에서 다시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위로 올려서 여기서 횡보하는 라인이 생성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시 상승분에 대한 반납이 나오면서 밑에서 횡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방향성이 굉장히 애매해요. 캔들 모양도 이상하고 패턴 모양도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밑에서 횡보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알트코인들 매매에 있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히 하시고 손절가 짧게 잡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록 있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요. 또 지금 시장에서 스테이킹과 디파이의 활용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일 전문가님께서 비트 동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코인스쿨 시간은요,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MACD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실전 매매 정석 이제 코너로 2부 이제 MACD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 지표는 좀 켜놓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걸로 제가 정말 조금 쉬운 걸로 하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MACD 뭐 다음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MACD에 대해서 아마 네, 잠시만요. 화면이 잘 안 넘어가는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지표 강의 MACD라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막 어려운 거 영어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일단은 어려워요. 뭐 이제 뭐 수렴, 다이버전스는 뭐 확산, 뭐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고 확산한 걸 지표로 나타내는 거 막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내가 외워야겠다 이런 건 없고 MACD 지표는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랑 단기 이동 평균선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게 상승을 할 건지, 차트가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하락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단 지표상 읽기가 정말 쉽습니다.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난이도가 쉽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보조지표라고 설명을 드려요. 일단 캔들, 거래량, 호가창 이런 것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속일 겁니까? 캔들 모양 이런 건 속일 수가 없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제 보조지표라는 말 자체가 보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매매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걸 잘 이해해 보시고 이 지표는 참고 자료로 내가 보조로 쓰이는 지표 정도로 약 이제 90% 정도 이 정도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보조 지표 이거 뭐야 틀릴 수도 있는데 왜 알려주냐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조 지표 말 그대로 보조
해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보조 지표를 여러 개를 같이 봐요. 제가 말씀드린 뭐 추세선을 봅니다. 추세선도 보고 이제 패턴 모양, 우리 첫 시간 때 뭐 더블 탑, 더블 바텀 이런 걸 봤는데 추세선도 맞아요. 더블 바텀도 맞네. 근데 이제 보조 지표도 같이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제 3개를 확인했죠. 우리가 3개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 4개 또 뭐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코인에 대해서 호재 체크해야 합니다. 그 호재 때문에 그럼 오르는 거 하지 말라면서라고 하는데 호재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재 시장에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집 할머니도 알고 계시는 그런 호재들. 그 호재에 있어서 매수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호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오늘 내일 오를 거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코인을 샀는데 오늘 물렸어. 그래도 내가 한 달, 2달, 1년 뒤에 이게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일단 호재 이것도 체크해야 돼요. 그럼 호재를 체크 이렇게 했어요. 호재도 체크하고 제가 말씀드린 뭐 거래량, 캔들, 볼륨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도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한번. 볼린저 밴드, RSI, 뭐 MACD, 추세선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벌써 말한 것만 7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7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한 방향으로 차트가 가리킨다. 아, 올릴 것 같다. 올릴 것 같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따져봐야죠. 손익비. 내가 만약에 내려갔을 때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이 손익비 관점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아, 이게 올라가겠다 싶으면 그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조지표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8가지에 플러스 하나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8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뭐 피보나치를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니면은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있어서 ABC로 올라가겠구나라는 이런 관점까지 추가해가지고 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거를 보려면은 복합적으로 보려면은 오늘부터 하나씩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고 이 보조지표들의 모두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제 완벽하게 매매에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떠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MACD 같은 경우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한번 믿고 매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MACD 뭐 곡선이라고 한다면은 뭐 단기 지수 이동 평균 빼기 뭐 장기 지수 이동 평균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뭐 그리고 뭐 시그널 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밑에 보면은 뭐 단기 12일, 장기 26일, 시그널 9일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쉬워요.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고 요것만 사실 알면 되잖아요, 우리.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예. 여기서 매수하면 되고 매도를 언제 하면 될까요? 여기서 매도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 히스토그램이 꺾일 때 다시요. 죄송한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매도해야죠. 예. 이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빨간색 선은 추세입니다. 예. 선생님 이거 뭐 저번에 추세는 뭐 이렇게 선으로 그어야 된다면서 하는데 이 빨간 선만 봐도 이 차트의 어느 정도 흐름의 추세를 읽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 이 빨간색 선이 떨어진다. 지금 제가 이거 빨간색이라고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이 선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추세가 꺾여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 이 파란색 선이 이 시그널 선입니다. 예. 이게 이제 시그널 선이에요. 예. 시그널 선인데 이게 크로스에서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이게 크로스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면 되고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20일 평균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5일선을 뚫고 내려갈 때 단기적으로 뚫고 내려갈 때 매도해야겠죠. 그러면 시그널 선이 이 빨간색을 뚫고 내려갈 때 이때는 매도를 진행하시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고 그다음에 그럼 요건 뭐예요? 여기 막 이렇게 된 거 색칠된 거 이건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요 차이, 이 갭 차이를 좀 보여주는 지표인데 요것만 보고 매수하셔도 돼요. 이게 그러면 요것만 보고 하면 어떻게 되냐? 다 지워보고 이것만 보고 이 히스토그램만 보고 한다면은 이 히스토그램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이 중간 선이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밑에가 마이너스입니다. 예.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플러스로 가면은 요때 사셔도 돼요. 예, 요때 사시면은 수익 많이 보십니다. 요때 사시면 되고 그럼 언제 팔아요? 요때 파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지표를 보는 것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이죠. 조금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히스토그램이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부분에서 파시는 것도 아주 좋은 매매 전략이 됩니다. 예. 그럼 어디서 팔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분할로 익절하시면 되겠죠. 분할로 익절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아마 책에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요거 부분밖에 없지만 이 빨간색 선이 뭐 추세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제가 뭐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26일 동안 뭐 지수 이동 평균이 뭐 12일 지수 이동 평균보다 뭐 작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승 추세고 뭐 하락 추세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뭐 구글링해서 보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시 이제 매수 매도 시점인데 지금 이제 MACD 값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됐다.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양에서 음으로 전환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빨간 선 제가 다시 빨강색으로 해드릴게요. 이 빨강색은 선은 뭐다? 추세선이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RSI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시그널 또한 요걸로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다이버전스는 이제 수렴의 확산이라는 뜻입니다. 예, 확산이라는 뜻인데 이제 차트는 뭐 위로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밑으로 꽂아버리는 이런 것들, 이러면 하락 다이버전스 뭐 이거 차트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표가 막 올라가요. 그런 건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체크하실 때 이 빨간색 추세선을 이용하시면은 체크가 가능하니까 이 MACD 너무 이제 기초적이고 쉬운 지표다. 많은 분들이 막 무시하세요. MACD 봐서 뭐 매매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빨간 선이 뭔지 파란색 시그널선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MACD 뭐 실전 차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가져왔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제가 이제 이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주황 색깔 선이 있네요. 빨간 색깔 선이 있네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빨간 색깔 선을 파란색이 뚫고 올라갈 때 요때 뭐다? 요때 매수. 매수면은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이때는 매수.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을 파란색 선이 뚫고 내려갈 때는 이때는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 선이 그러면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빨간색 진짜 추세인가요? 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차트에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추세 쭉 올라가죠. 어디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 밟고 쭉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지금 나왔죠. 이런 그림 빨간색 선만 내가 읽어도 파란 색깔 안 봐도 돼요. 빨간색 선만 읽어도 이게 추세가 바뀌어서 여기 바닥 찍고 쭉 올라가는구나. 추세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0으로 올라가잖아요. 0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 색깔 선만 이렇게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추세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추세 강의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어보면은 어때요? 상승 추세죠. 이 추세 라인 선 긋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요 MACD 선만 읽어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 추세를 읽어버리고 이게 상승 추세다. 항상 올라가는 코인에 내가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언제예요? 그러면 나 일단 상승 추세선 탔고 매도는 언제예요?라고 하시면은 여기 교차하는데 제가 이 빨간색 선을 파란색이 뚫고 내려오는데 여기 매도하면 되겠죠. 여기 매도하면은 눌리죠. 눌리고 물론 한 번 더 갔습니다. 눌리고 한 번 더 갔는데 지금 한 번 더 간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못 잡아내고 있어요. MACD가 이 한 번 간 부분을 못 잡아냅니다. 예, 이런 단점이 있어요. 지금 보조지표가 지금 맞죠. 여기까지 잘 맞았죠. 근데 이 부분 이거 눌리고 나서 이게 올라갈 때 여기부터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딱 잡으면은 너무 이제 고점에서 잡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항상 보조지표로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잘 맞는 거 그리고 틀린 거 보조지표의 이제 한계점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한 개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여러 개를 같이 봐서 추세 라인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보조지표만 활용을 했으면은 제가 이 부분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조지표 말고 다른 것도 봤어요. 막 이렇게 선을 딱 그었어요. 올라가네. 근데 이 부분이 이탈이 됐습니다. 근데 딱 선 그어놨는데 여기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으면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뭐야 보조지표도 살짝 꺾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부분을 또 먹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고점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고점 올라가는데 꺾였죠? MACD 선이 꺾였습니다. 꺾인 것 자체는 이제 추세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더블탑은 아닌지, 이게 더블탑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한 표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9가지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일단 하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죠. 상승에 대한 방향을 가리켜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 의심해보고 여기서는 뭐 반 정도 익절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 굉장히 MACD 하나만 활용을 해도 MACD의 지금 뭐 장점, 단점, 그리고 한계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하면 좋을지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다른 차트 보면서 한번 볼게요. 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추세가 어때요? 이렇게 딱 봐도 그냥 떨어지고 있죠.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제 이 코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보세요. 빨간색. 이 주황 색깔 선 보시면은 이게 원래 이제 자기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이제 제가 좀 따왔는데 좀 주황색으로 됐는데 이게 원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 빨간색 선이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요. 예,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 여기서 만약 매수했다면은 이 구간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 타점은 어디라고요?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뚫고 내려가는 요 시점에서 매도 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에서도 추세를 읽을 수 있고 제가 근데 하락하는 차트는 뭐라 그랬죠? 타지 말아라. 웬만하면은 타지 말아라. 이런 차트는 MACD에서 지금 매수 시간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쭉 뭔가 좀 막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다가 조금 올라와 주는 반등 주는 그런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우선입니다. 예, 추세가 우선이에요. 항상 보조 지표보다 추세가 우선입니다. 예. 추세가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가 추세를 바꿔버린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항상 우선이니까 보조 지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로만 활용하는 데 쓰고 일단 그거보다는 추세가 훨씬 우선이다. 추세를 이겨서 꺾어버릴 수 있는 보조 지표는 뭐 일봉상 다이버전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의하시라고 이 MACD만 맹신해가지고 매매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떨어지는 흐름에서 수익 보기가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상승 추세 올라가는 거를 MACD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 또 쉬워요. 또 올라가면 여기 일단 히스토그램의 이 빨간색 선이 여기 0 위에 있잖아요. 0 위에 여기 플러스 라인에 있을 때 이럴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매매하면 여기서 사요. 뚫고 올라갈 때 여기 사요. 그 다음에 여기 뚫고 내려가죠. 그럼 여기서 팔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나올 수 있죠. 굉장히 좋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면 여기 더 고점에서 못 파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파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80%만 먹습니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 정도에서 팔았으면은 잘한 겁니다. 예. 이 정도에서 팔았으면 잘한 거고 그러면은 지표가 좀 느리게 움직이죠. 여기서 움직였으면은 여기서 파는 건데요, 선생님라고 하시면은 지표는 조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만약에 크게 올라갔을 때 근데 일단 보시면 여기 꺾였죠. 일단 지표 꺾여 있어요. 꺾여 있으면 여기서 일단 의심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반익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확실하게 여기 꺾였다라고 하면 2차 익절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이거 지표에 있어서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 있는 걸 많이 보여드렸어요. 아마 MACD 그냥 기초 지표만 되면 딱딱딱 맞는 거 아마 그런 차트만 가져왔을 텐데 정말 그냥 랜덤으로 가져와서 제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실전에서 활용하는 능력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런데 0에서 올라올 때 히스토그램 올라올 때 이런 구간 충분히 먹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꺾였죠. 꺾였으면 일단은 여기서 의심해라. 여기서 의심하고 저기서 반익절해라. 반익절하고 나머지는 더 위에서 익절하든 아니면 내가 익절한 라인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라인에서 익절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조지표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차트들 여기서 꺾여서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하시고 올라갈 때 여기 꺾여서 끝날 때 이때 매도하시면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MACD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또 MACD와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알아봐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